우리 책이 온도부터 나왔어요. 맞아요? 페이지가 134페이지. 온도부터 나왔는데, 온도의 정의가 두 가지예요. 가장 정확한 정의는, 입자의 운동이 활발한 정도를 온도라고 해요. 다시, 온도의 정의가 뭐라고? 입자 운동이 활발한 정도를 온도의 정의라고도 합니다. 또 하나의 정의가 뭐야? 뜨겁고 차가운 정도야. 정의가 두 개야. 알겠어요? 우리는 정의가 하나밖에 안 나와 있잖아. 적어두세요. 입자 운동이 활발한 정도를 온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온도가 올라가면 입자의 운동이 어떻게 돼? 점점 활발해져요. 입자의 운동이 세 가지 있는 거 혹시 알고 있니? 입자 운동 총 몇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어요. 제자리에서 진동이라는 걸 해요. 부르르르 뭐 한다는 얘기야? 떨린다는 뜻이지. 그 다음에 회전도 해요. 그 다음에 직선으로 움직여요. 응? 떨리면서 회전도 하고 어떻게 움직여요? 직선으로 나갑니다. 알겠어요? 직선 운동을 해요. 직선 운동을 옛날 명칭으로는 병진 운동이라고 해요. 병신이라고 하면 안 돼? 병진이야? 병진 운동이라고 하면 직선으로 움직이는 운동을. 알겠어요? 근데 온도가 올라가면 이 세 가지 운동이 어떻게 된다고? 활발해진다고. 그래서 입자의 운동이 어떤 정도를? 활발한 정도를 뭐라고 한다고? 온도라고도 합니다. 뜨겁고 차가운 정도를 온도라고도 하고요. 근데 뜨겁고 차가운 게 객관적인 사실이야? 주관적인 사실이야? 주관적인 사실이죠. 그쵸? 그래서 주관적인 사실이라서 이 뜨겁고 차가운 정도가 기준이 필요해. 물이 끓는 점하고 어는 점, 녹는 점 같이 보거든요. 물이 끓는 점, 보일링 포인트, 녹는 점, 멜팅 포인트라고 하거든. 그래서 섭씨 온도라는 걸 물이 끓는 점하고 녹는 점을 기준으로 만들었어요. 섭씨 온도는 뭘 기준으로 만들었다고? 녹는 점하고 물이 일기압 상태에서. 왜 일기압이 꼭 들어가야 될까? 일기압이 아니면 끓는 점, 녹는 점이 바뀝니다. 그래서 일기압 상태에서 물의 멜팅 포인트는 녹는 점, 보일링 포인트는 무슨 점? 끓는 점을 얘를 몇 도씨라고 약속을 하고 0도씨라고 약속하고 얘를 몇 도씨라고 약속한 거야? 100도씨. 정수 단위로 100등분 했다고 합니다. 정수 단위로 몇 등분 했다고? 100등분 한 온도를 끓는 점하고 녹는 점을 기준으로 만든 온도를 무슨 온도라고 해요? 섭씨 온도라고 합니다. 그럼 절대 온도까지 알면 좋을 것 같거든? 이 절대 온도는 학교에서 안 알려줄 수도 있는데 어차피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기 전에 대부분의 애들이 알고 있어. 과학학원 다니는 애들은. 너희들도 과학학원 다녔으니까 알고 있어야 되겠죠? 절대 온도는 그럼 뭘까요? 우와. 내가 설명해 줬나? 누가 알려줬어? 한번 했어요? 절대 영도를 기준으로, 다시, 누굴 기준으로? 절대 영도를 기준으로. 섭씨 온도와 온도 간격은 같게. 그럼 절대 영도는 몇 도를 절대 영도라고 할까? 마이너스 273.015xxxx 도씨를 말해요. 응? 자, 너무 귀찮잖아. 015까지 생각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약 몇으로 보는 거야? 약으로 마이너스 몇 도씨? 273도씨를 절대 영도라고 합니다. 왜 절대적인 영도라고 할까? 이거보다 더 낮은 온도를 만들 수가 없어서. 수학적으로만 가능해요. 이론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거보다 더 낮은 온도가 관측된 적도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가장 낮은 온도. 응? 그 온도, 분자 운동이 멈추는 온도야. 다시 무슨 운동이 멈추는 온도기 돼? 분자 운동, 입자의 운동이 멈춰요. 원자의 운동도, 입자의 운동 아까 전에 진동, 회전, 병진 운동을 한다고 했었지? 그 운동이 멈추는 온도야. 알겠어요? 저거다. 입자의 운동이 뭐 하는 온도? 멈추는 온도. 입자의 운동이 멈추는 온도야. 멈추는 온도를 기준으로.
온도 간격은 누구랑 같게 만든 온도야? 섭씨 온도와 같게 만들었어. 그래서 절대 온도를 섭씨 온도를 절대 온도로 바꿀 수 있는 식이 필요하거든. 그러면 절대 온도는 자, 마이너스 273이 몇으로 가야 돼? 0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섭씨 온도 마이너스 273이 0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섭씨 온도에다가 몇을 더해주면 돼요? 273을 더해주시면 됩니다. 왜 이 식이 가능해요? 마이너스 273 들어가면 몇 켈빈이 돼요? 0켈빈이라는 단위를 씁니다. 얘는 무슨 단위를 쓰고요? 도씨라는 단위를 쓰고 얘는 뭘 써요? 켈빈이라는 단위를 써요. 켈빈이라고 읽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273 몇으로 가는 거야? 0켈빈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으로 배울 온도는 대부분 무슨 온도를 사용해? 절대 온도를 사용합니다, 원래는. 중학교 때만 섭씨 온도 쓰고, 고등학교 이상부터는 절대 온도를 더 많이 써요. 자, 참고로야. 절대 온도 학교에서 안 알려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참고로만 알아두세요. 알려줬어? 안 알려주죠. 안 알려줍니다. 근데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그냥 상식으로 알아도, 절대 정도는 알고 가야지. 좀 있어 보이지. 그쵸? 있어 보입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절대 온도는 섭씨 온도 더하기 273.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문제 부분을 한번 클릭 한번 해볼까? 왜 이랬지? 왜 이래? 중3 교재만 여기다 넣어놨구나, 내가. 자, 중2 교재를 한번 펼쳐볼게. 시중 교재. 아이고, 참 어렵다. 1호 계정, 중등과 2-2. 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책을 보니까 온도, 어떤 물체의 차갑고 뜨거운 정도를 나타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온도와 입자의 운동. 자, 온도는 물체를 구성하는 입자의 운동에 어떤 정도를 나타낸다? 활발한 정도를 나타낸다. 물체 온도가 낮을수록 입자의 운동이 둔하고 물체 온도가 높을수록 입자의 운동이 활발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열이 이동이 그 다음 나왔거든? 다시 열이 뭐가 나왔어요? 이동. 열이 어떻게 움직이니? 라고 하는 거야. 열은 고온에서 저온으로만 움직입니다. 다시 어디에서 어느 쪽으로만 움직여요? 고온에서 저온으로만 이동하는 형태예요. 그러면 열의 이동은 가역 현상일까? 비가역 현상일까? 단어 뜻을 좀 생각해봐. 열의 이동은 가역 현상일까? 비가역 현상일까? 가역. 가역이란 단어 뜻이 뭐야? 역으로 가는 게 가능하다는 뜻이잖아. 반대로 가는 게 가능하다. 가역 현상이라는 건 역으로 가는 게 가능하다. 열의 이동은 비가역 현상입니다. 뭔 소리야? 자, 차가운 얼음을 손으로 잡았어. 그럼 차가운 열이 내 손에 전달됐다. 맞는 표현이야? 틀린 표현이야? 틀린 표현이야. 왜? 차가운 게 따뜻한 쪽으로 이동했다라는 표현이잖아. 말이 돼, 안 돼? 안 돼. 알겠나요? 차가운 건 따뜻한 쪽으로 이동할 수가 없어요. 뜨거운 게 어느 쪽으로만 이동해요? 차가운 쪽으로 이동합니다.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 낮은 물체로 만은 뭐야? 거꾸로는 안 된다는 거지. 그쵸? 고온에서 저온으로만 간다고. 저온에서 고온 쪽으로 갈 수가 없다고요. 함정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말뜻 가지고. 알겠어요? 그래서 고온에서 저온으로만,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 쪽으로만 이동하는데 낮은 온도에서 높은 온도 쪽으로 차가운 열이 이동한다는 표현은 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언어적으로 불일치야. 알겠어요? 자연현상하고 불일치야. 차가운 열이라는 표현 자체가, 차가운 열이라는 표현 자체를, 이 표현은 맞는 표현이야? 틀린 표현이야? 틀린 표현이야. 알겠어요? 차가운 열이라는 표현 자체를 쓰질 않아요. 알겠나요? 그러면 온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동하는데 열의 이동 방법은 총 몇 가지가 있니? 라고 이제 물어보면 3가지가 있어요. 열의 이동 방법이 총 몇 가지가 있어요? 3가지. 전도, 대류, 복사. 전도, 대류, 복사. 전도, 대류, 복사. 전도는 입자들이 충돌에 의해서, 다시 입자들이 인접한 입자들끼리 뭐해서?
충돌에 의해서, 입자들이 충돌에 의해서 열이 전달되는 방식이야. 그럼 고체 같은 경우는 원자나 분자들 같은 경우가 어떻게 되어 있니? 촘촘하게 붙어 있어서, 원자나 분자들이 어떻게 되어 있어서? 촘촘하게 붙어 있어서 여기다 열을 가해주면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니까 분자 운동이 활발한 정도가 전달되는 거야. 알겠나요? 뭐가 전달되는 거야? 열이 어떻게 되는 거야? 전달되는 거야. 입자들이 뭐에 의해서? 충돌에 의해서 전달되는 겁니다. 단, 이웃한 입자들이 있는데, 그럼 고체 내부에서 열이 전도되는 거야. 고체 내부에서는 열이 뭐만 이루어져? 전도만 이루어져. 응? 고체 내부에서는 열이 전도만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전도가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열이 전도가 이루어져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유리가 있어요. 다시 유리가 있는데, 바깥에는 공기가 있지. 그치? 바람이 불면 이 공기 분자들이 누구에 부딪혀? 유리에 부딪히지. 그러면 여기 이제 따뜻한 공기였어. 여기 무슨 공기야? 찬 공기지. 그러면 여기에 부딪혀서 열이 유리를 통해서 어디로 쪽으로 전달돼? 차가운 쪽으로 전달되겠죠. 차가운 쪽에서 따뜻한 쪽으로 전달될 수는 없죠. 그러면 유리를 통해서라고 했잖아. 그러면 공기 분자가 유리에 충돌하는 행위도 전도라고 볼 수 있어, 없어? 있어. 알겠나요? 적어두세요. 공기 분자가 고체 가로 열고 유리 따위 고체 분자가 기체 분자가 고체 유리 따위들 또 벽에다가 부딪혀도 되고 부딪혀서 부딪혀서 열 전달 이것도 뭐에 해당된다고? 전도야. 알겠나요? 기체 분자가 고체에 부딪혀서 열이 전달되는 것도 뭐라고? 전도예요. 알겠어요? 부딪히는 순간이 전도야. 알겠어요? 부딪히는 순간입니다. 응? 부딪히는 순간도 전도예요. 전도는 이런 거지. 숟가락이나 젓가락을 뜨거운 곳에다가 이제 불이 붙여져 있는 뭐 가스레인지나 이런 데다가 딱 갖다 근처 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손가락이 뜨거워지죠. 근데 금속은 뜨거워지는데 금속은 뭐 하는데? 뜨거워지는데 누구는? 나무 같은 경우는 뜨거워 안 뜨거워? 안 뜨거워. 나무 끝에다가 불을 붙였어. 내 손에 열이 전달 잘 되니 안 되니? 안 되죠. 고체들 사이에서 열이 전달되는 방식은 원자 자체의 충돌에 의해서도 열이 전달되지만 자유전자라고 하는 전자가 열을 가지고 움직이는 경우가 많대요. 다시 뭐가? 전자가 열을 가지고 움직이는 경우가 많대요. 그래서 전도의 대부분은 분자들이 충돌도 이루어지고 이 사이에서 누가 움직여서도 가능한 거야? 자유전자가 움직여서도 가능한 거야. 알겠나요? 그런데 그림 상황으로는 너희 중학교 때 그 내용까지 나와 안 나와? 안 나와요. 그럼 말로만 나올 수도 있어. 알겠어요? 중학교 때는 두 가지야. 분자 내에 있는 원자들끼리 충돌해가지고 진동하면서 열이 전달되는 방식도 있지만 그 사이에 누가 움직이는 방식도 전도야? 자유전자가 이동하는 방식도 전도야.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라고 하시면 안 돼요. 제발 좀 기억해줘야 돼. 알겠어요? 자, 그래서 입자들이 운동이 활발해졌어. 입자들끼리 충돌에 의해서 전달되기도 하지만 이 사이에서 뭐가 움직이기도 한다고? 자유전자. 일반적으로 누구의 영향이 더 클까? 자유전자의 영향이 더 커요. 중학교 내용 왜 이렇게 허술해? 중학교 내용 되게 허술하네요. 그쵸? 자유전자가 움직여서 전달되는 방식이 더 많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적어놔. 이 사이에서 분자나 원자들이 충돌에 의해서도 전달되지만 분자나 원자들이 충돌에 의해서도 전달되지만 자유전자의 이동이 더 큰 영향을 준다. 그래서 자유전자를 움직일 수 있는 전자를 무슨 전자라고 해요? 자유전자라고 하고 이 자유전자가 열을 가지고 움직인다고 해서 자유전자의 다른 표현은 열전자야. 자유전자랑 열전자는 어떤 표현이야? 같은 표현이야. 자유전자랑 열전자는 같은 표현이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잠깐만. 선생님이 핸드폰을 놔두고 온 것 같은데.
안녕. 차 빼달라고 하면 전화를 받고 나가셔야 돼요. 자, 고체와 고체끼리 접촉에 의해서 열이 전달됐어. 혹은 기체가 고체를 때리면서 열을 전달했어. 전도다. 알겠어요? 네. 자, 대류는 예전부터 좀 많이 얘기했어요. 기체가 뭐 하면서? 순환하면서. 다시 뭐 하면서? 순환하면서. 우리 최근에 배웠던 파트에서도 대류 많이 나왔었죠? 어떤 파트에서 많이 나왔었니? 대류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대류 조건을 외워야 된다 그랬어. 대류는 열이 전달 방식이야, 사실은. 액체나 기체와 같은 흐를 수 있는 입자를 뭐라고 했었지? 유체라고 했었고, 유체가 있어야 돼. 또 하나, 따뜻하고 차가운 쪽, 다른 표현으로 무겁고 가벼운 쪽이 있어야 돼. 다시 두 번째, 어떤 조건이 있어야 돼? 한쪽은 무겁고 한쪽은 가벼워야 되는데, 그게 온도 때문에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서 상층부는 온도가 어떻게 돼야 돼? 낮고, 상층부는 온도가 어떻게 돼야 돼? 낮고, 하층부는 어떻게 돼야 돼? 온도가 높아야 돼요. 이 조건이 되셔야지만 대류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서 입자들이 순환하면서, 입자들이 충돌이야 순환하면서 열을 전달하는 방식을 직접 이동을 뭐라고도 할 수 있다고? 뭐 하면서? 순환하면서 열이 전달되는 방식을 말해요. 자, 요 옆에 전도, 대류, 복사 이 세 가지를 그림으로 표현해놨어. 인접한 녀석들한테 책을 이렇게 전달해주는 방식은 이건 뭐가 되는 거니? 인접한 녀석한테 전달해주는 방식은 뭐야? 거꾸로 전달했구나. 이렇게 전도야. 지금 빨간색은 뭐야? 전도. 자, 그 다음에 책을 들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 내가 책을 들고 움직였어. 입자가 직접 움직여서 저 멀리까지 순환하면서.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대류. 빨간색은 뭐라고? 전도. 보라색은 대류. 그 다음에 책을 집어 던졌어. 입자의 도움 있게 전달됐어? 입자의 도움 없이 전달됐어? 사람을 입자라고 보는 거거든? 입자의 도움 없이 전달되는 건 뭐야? 복사. 선생님이 예전에 복사는 뭐라고 했니? 빛이라고 했었지? 전자기파라고 했었죠? 빛 전자기파라서 입자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빛은 입자를 통해서 전달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세 가지 녀석의 열의 전달 방식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복사는 물질의 도움 없이라는 표현 나와 있는데, 물질의 도움이 없어. 빛의 형태니까. 다시 무슨 형태니까? 빛의 형태. 좀 더 정확하게는 전자기파 형태가 맞는 표현이죠. 전자기파는 빛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의 형태 혹은 빛의 형태. 빛 형태로 빛 형태로 전달을 하는 방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빛을 저번에 전자기파를 한번 얘기 쭉 했는데 이거 기억나는 사람이 있니?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무슨 선? 오우, 잘하네. 감마선. X선. 내가 설명했었는데. 자외선. 가시광선. 가시광선 중에서 이 자자가 무슨 자자라서? 보라색이라서 이쪽에 무슨 색이 나타나야 돼? 보라색. 그 다음에 이쪽은 무슨 선? 적외선. 이쪽 무슨 선? 적외선의 앞쪽에 있는 건 빨간색. 그 다음에 적외선.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빛이라고 했었죠? 그 다음 전파 영역을 들어가서 마이크로파. 그 다음에 무슨 파? 라디오파까지 있습니다. 얘는 전파 영역에 들어간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전부 다 전달되면, 다른 물질에 전달되면 무슨 파 형태로? 복사파 형태로 열이 전달됐다고 표현하는 거야. 알겠나요?
태양빛은 누가 제일 많다라고 했었지? 가시광선이 제일 많고, 지구에서 방출하는 눈에 안 보이는 빛은 뭐가 제일 많아요? 적외선. 그래서 태양 복사는 다 오지만 가시광선이 50% 정도로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지구 복사는 뭘로만 이루어져 있어? 적외선이 대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얘기했었어요. 새로 듣는 얘기 아니지? 처음 듣는 얘기면 안 돼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들아, 고체물질은요, 열 전달이 어떤 녀석도 있고 굉장히 잘 되는 고체도 있고, 열 전달이 어떻게 되는 고체도 있어요? 잘 안 되는 고체도 있겠지. 보통 금속은 열 전달이 어떻게 될까요? 잘 됩니다. 왜? 자유전자가 많아서. 다시, 금속은 열 전달이 잘 되는 녀석은 어떤 녀석이라고? 금속, 자유전자가 많아서. 옆에 이제 플러스 관계에 있죠? 여기 자유전자가 많아서야. 그러면 열 전달이 잘 안 되는 물질은 뭐야? 자유전자가 거의 없어서. 알겠나요? 안 된다고 하진 않았어요. 그쵸? 자, 그렇습니다. 열 전달이 잘 되는 물질, 왜 이거 지금 색깔이 펼쳐지네? 와, 재밌다, 이거. 색깔 지우는 방법은 없나? 네, 모르겠다. 자, 어쨌든. 열 전달이 잘 되는 금속 물질도 있죠. 했으니까 여기도 해야지. 자, 그래서 열 전달이 잘 되는 물질, 금속들, 자유전자가 많아서 열 전달이 잘 되지 않는 물질은 뭐야? 플라스틱, 나무, 천 같은 경우를 뭐라고 할까? 금속 말고. 비금속. 알겠어요? 다시 뭐라고 한다고? 비금속. 대부분의 비금속은 열 전달이 잘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요. 에어컨은 위에다 설치하는 게 좋아? 아래다 설치하는 게 좋아? 위에다 설치하는 게 좋죠. 왜? 차가운 건 무거워서 내려간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되고, 난방기기라는 게 뭐야?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기기는 지표면 근처에 설치하는 게 좋아. 열이 어떻게 되니까?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게 되니까. 그래서 그걸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 푼 것 같은데? 여기 6번, 칠판에 6번 좀 볼까요? 다음과 같은 현상에서 열이 이동하는 방법을 쓰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태양의 열이 우주 공간을 지구로 전달된다? 태양하고 지구 사이에는 거의 진공에 가까워. 외워두시면, 진공에 가깝다는 얘기는 입자가 없는 상태에서 열이 전달되는 유일한 방식. 뭐야? 복사뿐이 없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복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에어컨을 켜면 얼마 후에 방 전체가 시원해진다. 에어컨을 켜면 공기분자들이 어떻게 돼? 순환해서 열이 전달되는 방식. 대류가 되겠죠? 그 다음에 뜨거운 국에 담가놨던 숟가락을 손잡이까지 뜨거워진다? 이건 뭐야? 전도가 들어가겠지. 왜 전도야? 입자들이 뭐해서? 역시 충돌한 거야. 액체 입자들하고 누가 충돌한 거야? 고체 입자들이 뭐해서? 충돌해서 여기까지 전달된 거고, 또 고체 내부에서도 전달된 것도 전도야. 알겠나요? 그러면 단열이라는 걸 이해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어떤 거? 단열. 그 다음 페이지에 단열이라는 말이 있거든. 단열이 뭐야? 열을 차단해 준다. 그러면 열을 차단해 주는 거야? 열이 전달 방식을 차단해 주는 거야? 열의 전달을 차단해 주는 거거든. 단열이라는 건 열 전달을 차단해 주는 거야. 그러면 전도를 차단해 줄 수도 있고, 뭘 차단해 줄 수 있어? 대류를 차단해 줄 수도 있고, 그 다음 뭘 차단해 줄 수 있어요? 복사를 차단해 줄 수 있는데, 자, 공기 분자는, 다시 어떤 거는? 공기 분자는 고체보다 전도가 잘 돼, 덜 돼? 다시 A 고체랑 B 고체를 접촉시켜서 열을 전달할 거야. 둘 다 금속이야. 또 하나는 A 고체랑 공기랑 열을 전달할 거야. 누가 더 열을 잘 전달할까요? 첫 번째 A가 더 잘 될까요? B가 더 잘 될까요? A가 더 잘 전달됩니다. 따라서 고체 대신에 이 사이를 공기가 들어있는 상태로 만들어 버리면 전도가 조금 약화돼. 전도가 좀 어떻게 된다고? 약화돼. 다시 공기가 있으면
전도가 어떻게 된다고? 약화됩니다. 너희들 겨울철에 뭐 입니? 패딩 입죠? 패딩 안은 무슨 공간이 많아? 공기로 채워진 빈 공간이 어떻게 돼? 많아요. 왜 공기로 채워진 빈 공간이 많을까요? 왜 그래야만 할까요? 뭘 차단해 주기 때문에? 전도를 약화시켜 주는 거야. 전도를 어떻게 시켜 주는 거야? 약화시켜 주는 건데 그걸 차단이라는 표현을 써도 무방한가 봐. 알겠어요? 그러면 이중마개의 플라스틱인데 이중마개가 중요해? 그 사이에 공기가 들어가 있다는 게 중요해? 그 사이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공기가 들어가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알겠어요? 이중마개 사이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 거야? 공기가 들어가 있어. 그러면 이중마개를 전부 다 고무로 만드는 것보다 전도 확률이 어떻게 돼? 그만큼 떨어져. 알겠어요? 열 전도에 의한 이동을 차단했지만 정확하게는 차단해 준 거야? 약화시켜 준 거야? 약화시켜 준 거야. 자, 공기층 나오면 그래서 공기층 나오면 전도야. 알겠나요? 전도를 약화시켜 주는 거야. 어디든. 그 다음에 이중벽 사이의 진공 공간? 진공보다 더 확실한 게 뭐야? 진공보다 더 확실한 건 전도를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는 게 진공이야. 알겠나요? 그 사이에 공기 분자가 이동할 수가 없어. 공기 분자가 없는데 어떻게 이동을 해? 그쵸? 그래서 전도를 차단해 줍니다. 공기 분자가 또 없으니까 대류도 차단해 주겠네요. 자, 대류도 차단해 줍니다. 진공은 어떤 진공이든 진공은 전도와 대류를 차단입니다. 여기서의 진공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진공은 다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온병대의 은도금은 거울이야. 다시 은도금은 뭐예요? 거울은 뭘 반사시켜주니? 빛을 반사시켜줘. 그럼 빛을 통과해야지 열이 전달되는 건데 통과 못하고 반사됐으니까 뭐 해주는 거야? 복사를 차단해 주겠죠. 이해가 되니? 잘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중창 창 사이에 공기들이 들어가 있어요. 창 사이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공기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창 사이에 공기 들어가 있으면 당연히 공기층은 뭘 약화시켜준다고? 전도를 약화시켜줘요. 차단했다고 본다고 했었지, 근데. 자, 그 사이에 스타이로폼도 무슨 공간이 있어요? 빈 공간이 있지. 빈 공간이 사실은 빈 공간이야? 공기로 채워져 있어? 공기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전도를 차단해주는 겁니다. 이중창도 마찬가지고. 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옆에 오른쪽 플러스 강의에 단열재 있지. 맞아요? 단열재는 전부 다 뭐가 차여져 있어? 공기가 많이 들어가 있는 층을 이용을 해요. 전부 다 뭘 많이 들어간 층? 공기가 많이 들어간 층을 이용합니다. 진공 상태를 만들어? 그럼 더 좋지만 진공은 비싸. 진공을 만드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비싸요. 자, 그 다음에 은도금, 은박지, 알루미늄은 전부 다 빛을 뭐해서 반사시키기 때문에 복사에 대한 열을 차단시켜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열이 이용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오른쪽에 단열이 이용 아이스박스는 당연히 스타이로폼으로 만들지 빈 공간 혹은 뭐가 많아요? 공기층이 많아가지고 전도를 차단해줍니다. 전도를 약화시켜줘요. 방열복 같은 경우는 반짝입니다. 왜 반짝여요? 복사를 차단해줘요. 그리고 열 전달이 잘 되지 않는 소재를 사용했다는 건 뭐야? 전도를 약화시켜준다는 얘기지. 그치? 자, 그 다음에 방한복 같은 게 공기층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 전도를 차단해주고. 얇은 옷 여러 번 걸쳐입기도 공기층이 많아져서 그런 거고. 커튼 설치, 카펫 담요 깔기. 전부 다, 이중창 역할을 해주는 거지. 커튼 설치 자체가. 그쵸? 그 다음에 카펫 담요 깔기 이렇게 돼 있는데 카펫 담요 깔기 공기층이 많아지는 거예요. 옥상과 벽면에 식물 심기? 옥상과 벽면에 식물 심기도 열이 바깥으로 바로 빠져나가는 거 중간에서 식물이 뭐 잠깐 가두는 역할을 해주겠죠? 뭐 그런 역할을 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험 전에 이거 달달달달 외우는 게 중요합니다. 잘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잘 외우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열평형에 대한 얘기를 해봅시다. 열평형. 그동안 우리가 놀질 않았기 때문에 잘 알아듣는 것 같아요. 자, 열평형은 뭐니? 온도가 두 물체의 온도가 같은 상태를 열평형 상태라고 합니다. 두 물질의 온도가 어떤 상태? 같은 상태를 열평형 상태라고 해요. 근데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해 볼까요?
A 물체하고 B 물체가 서로 온도가 똑같다라는 표현은 원래는 불가능한 거야. 왜 그럴까요? 모든 부분이 온도가 다 똑같을 수가 없어요. 평균적으로 온도가 같은 상태를, 평균 상태를 보시면 돼요. 다시. 어떻게? 평균적으로 온도가 같은 상태를, 평균적으로 미세하게 온도 차이가 있어. 여기 주황색 같은 경우는 온도가 0.1도씨 차이로 막 달라. 여기도 0.1도씨 차이로 막 달라. 그럼 어떤 부분은 온도가 이쪽이 더 많고, 높은 쪽으로 동그라미 쳐. 어떤 부분, 요 부분이, 요만큼이 온도가 더 어떻게 돼? 높은 상태지. 그러면 이쪽으로 전달하는 열이 이쪽에서 전달되는 열보다 더 어떻게 돼? 더 많아서 열이 이쪽으로 전달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걸 뿐이야. 이건 근데 고등학교 개념도 아니고 무슨 개념이야? 거의 고3 개념이나 대학 개념이야. 알겠나요? 그렇게 어렵진 않아서 그냥 얘기한 거야. 평균적으로 그냥 온도가, 이제 중학생들 그냥 온도 같다고 그냥 인정하시면 돼요. 알겠어요? 온도가 이쪽이 더 높다 그러면 이쪽이 더 높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열평형은 두 물체의 온도가 같아서 열평형 상태, 두 물체의 무슨 온도가 같아서? 평균 온도가 같아서 외관상 열 출입이 없어 보이는 상태야. 다시, 두 물질의 평균 온도가 같아서 외관상으로는, 실제로는 미세하게 움직이지만 외관상으로는 평균 온도가 같아서 열 출입이 없는 상태. 실제로는 어떻게 된다고? 주고받은 열이 어떤 상태여야 돼? 같은 상태여야 되겠지. 근데 그건 대학교 표현이니까 그냥 중학교 표현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열평형 상태. 자, 그러면 열평형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A 녀석하고 B 녀석을 어떻게 했어? 접촉시켰거든? 하나는 온도가 높고 하나는 온도가 어떻게 해야 돼? 낮아지겠죠? 그럼 물론 얘도 얘한테 전달하고 얘도 얘한테 전달하지만 이쪽이 더 많이 전달한다고 진짜 고온이라서. 알겠어요? 그러면 이쪽을 더 많이 전달하면 이쪽으로 전달하는 건 표현해? 안 표현해? 중학교 때는 안 표현한다고 그냥. 얘는 무슨 온이야? 저온이야. 그럼 얘가 준 열에너지 양하고 얘가 받은 열에너지 양 어떻게 돼? 같아야 되겠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점점 온도가 어떻게 해야 돼? 같아질 거야. 얘는 온도가 낮아지고 얘는 온도가 어떻게 돼? 높아지면서 같아지는 상태가 될 거야. 온도가 같아진 상태에 그때가 열평형 상태야. 근데 이때 잃은 열량하고 얻은 열량이 어떻다고 그랬어? 같다고 했었지. 열에너지 양을 뭐라고 해? 열량이라고 해요. 공식을 외우셔야 돼요. Q는 CM 델타 T 도시. 얘는 온도야, 온도 변화야? 온도 변화. 이 세모를 뭐라고 읽는다고? 델타. 다시 뭐라고 읽는다고? 델타. 온도라고 외우면 큰일 납니다. 알겠어요? 온도 변화야. 알겠어요? 그래서 델타는 변화량을 표현하는 거야. 알겠어요? 너희들 기울기 정의 뭐야? X축 변화량분의 Y축 변화량이지. 그렇죠? X축 증가량분의 Y축 증가량이지. 변화량이지. 그래서 델타 X분의 뭐라고 읽어요? 델타 Y라고 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만 델타를 안 쓸 거고 고등학교 때부터는 뭘 쓰는 거예요? 델타를 써요. 익숙해지세요. 알겠어요? 세모를 뭐라고 읽고? 델타라고 읽고 변화량이라고 한다. 따라해. 세모를 델타라 읽고 변화량이라 한다. 따라해. 세모를 델타라 읽고 변화량이라 한다. 대답 좀 해봐. 세모를 델타라 읽고 변화량이라 한다. 알겠어요? 그러면 다시 Q는 CM 델타 T, CM 델타 T, C암탁이라고 읽기도 하고 시멘트라고도 읽기도 합니다. 알겠어요? 근데 T가 그냥 T야, 델타 T야? 델타 T. Q는 시멘트 혹은 C암탁. 아무거나 외우세요. 알겠어요? 어? 시멘트가 좀 더 편하더라고, 선생님은. 시멘트가 편해서 시멘트를 기억했는데. 자, 그래서 열량이야. 그냥 열량이야? 주고받은 열에너지 양이야? 주고받은 열에너지 양이야. 그러면 이 열량 구하는 공식에서 C는 뭘까? B열. 다시 뭐?
비열. M은 뭘까? 물질의 질량. 다시 한번 얘는 뭐라고? 온도 변화. 너무 졸립다. 갑자기 밥 먹었더니만. 눈이 감겨. 서 있으면서 눈이 감기는 거 니들 알아? 너무 웃긴데 내가 지금 생각해도. 다시. 자, Q는 시멘트라는 공식을 가지고 한 문제를 풀면 좋을 것 같아요. 응? 이거 한 문제 풀고 잠깐 쉬었다 하자. 아우, 너무 졸립다. 자, 한 문제만 딱 풀어볼게. 자, 어떤 녀석을 갖다가 열 출입이 불가능한 스타이로폼 속에 물을 집어넣었어. 다시 뭘 집어넣었어요? 물, 스타이로폼 속에 물을 집어넣는데 스타이로폼은 단열재지 열이 바깥으로 나오기가 어려워, 힘들어. 그러면 여기 물에다가 뚜껑이 있었는데 뚜껑을 딱 열고 여기는 25도씨 물이었어. 너무 그런가? 20도씨 물이었어. 20도씨 물이었는데 100도씨 추를 집어넣었어. 다시 뭘 집어넣었어? 100도씨 추를 집어넣었어. 줄 쏙 집어넣었어. 실을 연결해서 쑥 집어넣었어.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얘 물의 온도는 어떻게 되고 올라가고 추의 온도는 어떻게 돼? 낮아지겠지. 그걸 그래프로 그려보면, 그걸 뭘로 그려보면? 그래프로 그려보니까 20도씨 물은 올라갔는데 슉 올라가서 40도씨가 되었대. 20도씨 물이 몇 도씨가 되었대? 40도씨가 되었대. 이렇게 가자. 그러면 100도씨 물은 몇 도씨가 되었어? 역시 40도씨가 됐겠지. 둘이 물체 온도가 똑같아졌으니까. 이때 추 얘는 뭐라고? 물인데 이때 온도 변화는 달라도 잃은 열과 얻은 양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 같아야 돼. 추는 열을 잃었겠어, 얻었겠어? 잃었고 물은 열을 어떻게 했어? 얻었어. 근데 추는 500g이었고 물은 1kg이었대. 응? 그러면 물의 비열이 1kcal per kg 도시래. 얘가 누구의 비열이래? 물의 비열이래. 그럼 누구의 비열을 찾으세요? 추의 비열을 찾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푸냐면 누가 잃은 열량하고 누가 얻은 열량을 같다고? 추가 잃은 열량과 물이 얻은 열량은 어떻게 된다고? 같아요. 그러면 추의 경우는 비열을 구하는 거니까 추라고 쓰시고 질량은 몇 g이야? 500g이지. 바보가 아닌 이상 단위 통일을 시켜서 0.5kg으로 써주는 거야. 알겠나요? g이 나오면 그럼 0.5에다가 온도는 몇 도씨 변했어? 라고 했을 때 온도 변화는 40에서 100을 빼주면 안 되고 항상 양수값이 나오도록 빼주셔야 돼요. 알겠어요? 그럼 100에서 60으로 변했으니까 몇이 들어가는 거야? 60. 그러면 물의 비열은 몇이래? 1이래. 그럼 물의 비열은 이거 질량은 몇 kg이래? 1kg이래. 온도 변화는 몇 도씨 변했니? 20도씨 변했지? 그럼 추의 비열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지. 잃은 열량과 얻은 열량이 어떻다는 걸 통해서 같다는 걸 통해서. 알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추의 비열을 찾는 연습도 했지만 다른 거 찾을 수도 있어요. 그럼 선생님 도대체 비열은 뭔데요? 비열은 뭔데요? 물질의 종류가 결정을 하는 녀석이긴 한데 그걸 물질의 특성이라고 하죠. 비열은 물질의 특성 단에서 배워요, 안 배워요? 안 배우는 물질의 특성이에요. 알겠나요? 비열이 다르면 어떤 물질이야? 다른 물질이야. 비열이 같으면 같은 물질일 수도 있고 어떤 물질일 수도 있어? 다른 물질일 수도 있어. 그럼 물질의 특성이 되는 거야. 다르면 되는 거야. 다른 물질이야. 같으면 같은 물질일 수도 있고 무슨 물질일 수도 있어? 다른 물질일 수도 있어. 그러면 다르면 다르다는 것 때문에 물질의 특성이 된다고. 물질의 특성이라는 게 두 물질을 구분할 수 있는 특성이 된다는 뜻이야. 자, 그래서 비열이라는 단어 뜻은 근데 정확하게 그게 아니라 이 단어야. 잘 들어. Q는 시멘트로부터 나와. 다시 뭐라고 나와? 시멘트로부터 비열이 정의가 나오거든? 그러면 나는 비열이 정의를 찾기 위해서 C는으로 바꿔주면 돼. C는 어떻게 되니? M 델타 T분의 뭐가 돼? Q. 그럼 얘가 뭐야? 열량. 다시 뭐라고? 열량. M은
질량, 얘는 온도 변화. 그래서 비열의 단위가 어떻게 되냐면 비열의 단위가 두 가지인데 Q를 칼로리를 쓰면 칼로리 나누기를 뭐라고 읽어요? 퍼. 질량은 칼로리면 그램 도시. 얘가 비열의 단위고요. 비열의 단위, 얘를 킬로칼로리 쓰면 다시 뭐로 쓰면요? 킬로칼로리를 쓰면 여기도 뭐가 들어가? 킬로그램 도시가 들어갑니다. 두 단위는 어떤 거야? 같은 거야. 킬로가 지워질 수 있는 거라서 두 단위는 같은 단위야. 다시 이 단위로부터 비열이 정의를 유추하거나 이 식으로부터 정의를 유추해야 되는데 물질 몇 킬로그램을? 1kg을 몇 도씨 올리는데?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라는 뜻이야. 다시 비열이 정의가 어떻게 된다고? 물질 1kg을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야. 물질 1kg을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라는 정의를 가지고 있다고. 비열이 정의라는 게. 그래서 잘 봐라. 물질 1kg을 1도씨 올리는데 A라는 녀석은 200kcal가 들었대. 그럼 B는 물질 1kg을 1도씨 올리는데 300kcal 들었대. 그 비열은 누가 더 큰 거니? B가 더 큰 거야. 열이 많이 들어가는 녀석. 그 얘기는 뭘 뜻하는 걸까? 온도가 올라가기 쉽다는 뜻이야, 어렵다는 뜻이야? 어렵다는 뜻이야. 연락에 많이 가열해봐야 겨우 1도씨 올라가. 그러면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비열은 물질이 특성이 된다고 그랬었죠. 그러면 비열이 큰 물질은 온도가 잘 변하는 물질이야? 잘 안 변하는 물질이야? 잘 안 변하는 물질이야. 알겠나요? 잘 변하는 물질이면 참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니야. 온도가 잘 안 변하는 물질일수록 비열이 큰 거야. 물질마다 온도가 잘 변하는 물질도 있고 온도가 어떤 물질도 있어? 잘 안 변하는 물질도 있어. 금속 같은 경우는 요만큼 쇳덩어리를 갖다가 10초 동안 열을 가했어. 똑같은 색이 열을 가했어. 여기 요만한 똑같은 상자에다가 물을 가득 담아놓고 물을 가득 담아놓고 둘 다 1도씨 올라간데 가열 시간을 열량으로 보거든. 얘는 가열 시간 15초면 1도씨 올라가더래. 근데 얘는 45초 걸리더래. 그럼 비열은 누가 더 큰 거야? 물이 더 큰 거지. 알겠나요? 온도가 잘 안 변하는 녀석, 시간이 많이 가열해 줘야지만 겨우 1도씨 올라가는 녀석의 비열이 어떻다는 거야? 큰 물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야. 비열은 물질의 특성이 될 수 없는 게 질량이 커도 비열은 같은 종류면 비열이 어떻게 해야 돼? 같아. 알겠나요? 자, 잠깐만 쉬었다가 뒤에 문제 풀면서 조금 더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왜 이렇게 졸립지?